점이에요. 비트코인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비트코인을 캐내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대단한 겁니다. 반대로요,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이 대단하다면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캐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대단한 회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회사가 처음에는요, 이만한 구멍가게였어요. 정말 안 대단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대단해졌어요. 이 비트클럽이라고 하는 회사는 모체가 2010년도 말에 독일에서 이게 모체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14년 4년 동안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캐고 있었어요. 이때 사람을 모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럼 다단계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트워크나 다단계라는 개념은요, 사람들 모집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데예요. 그런데 비트클럽은 모체가 4년 동안이나 사람을 모집을 안 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만 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뻥 하고 덩치가 커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아까 보셨죠? 22달러가 얼마가 됐대요? 9억 원이 됐대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쫙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캐고 모아놨던 이 회사 부자 됐을까요? 안 부자 됐을까요? 부자 됐겠죠. 그러면서 시스템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 드디어 야, 우리 이거 독일, 루마니아에서만 이럴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한번 나가보자. 욕심이 생겼겠죠. 사람이요, 20대가 되면은 이성에 관심이 있고요, 30대 때는 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명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 회사도 처음에는 야, 우리 비트코인 캐서 좀 먹고 살자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되네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된 결과 전 세계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걸 겁니다. 어쨌든 이 비트클럽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채굴로 봤을 때 전 세계 7위권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200위권 밖에 있는지 300위권 밖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블록체인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얘들 말인데 이거 정말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올라갔고 그것도 전 세계 7위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5위권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나중에 아마 3위권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비트코인이 대단하다면 이 비트코인을 캐는 회사도 대단한데 이 회사가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지 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정말 좋아요. 근데 회사가 그지 같아요. 그럼 여기다 돈 투자하면 위험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온라인 회사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난리 났죠. 박근혜 대통령이 파파라치를 풀어가지고 야,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회사 다 잡아들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권 일대 보시면요, 이렇게 저희처럼 오픈 세미나 하는 데가 없어요. 사무실 다 닫았습니다. 무서워서 잡혀갈까봐. 걔들 왜 닫았을까요? 가짜니까요.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그죠? 지가 방귀 끼고 지가 승질 부리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지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오픈해놓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 문 닫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유사수신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시면 그럴 거예요. 야, 니네 거기 유사수신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유사수신은 대표적인 세 개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재원이 없어요. 유사수신은. 재원이 없으니까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유사수신이에요. 두 번째는 확정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1억만 투자해봐. 죽을 때까지 3% 줄게. 확정금리 자체가 유사수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피해자가 없어야 돼요.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유사수신법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안전하다면 유사수신이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저희 회사는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어쨌든 이 온라인 회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저한테 올라왔었어요. 자기가 최고 리더인데 그 레인보우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지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그지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서버 뜯어가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방법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 회사가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레인보우가 가장 큰 문제점은 요거였어요. 5번 재원 창출 능력.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은 여기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재원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게 뻔히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봤던 거죠.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레인보우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벌써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IP 추적을 통해서 이 회사의 서버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알렉사 자료를 통해서 이 회사가 정말 글로벌로 나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스캠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 회사의 신뢰도를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번째, 유튜브 자료는 이 회사가 정말 해외로 글로벌로 나가서 살아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런 척만 하고 있는 건지 유튜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재원 창출 능력은 이 회사가 멤버들이 돈을 안 가지고 들어와도 살아남을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재원 창출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회사라고 해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왜 막을까요? 북한의 자금줄을 막아서 돈이 안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재원 창출 능력. 자체적으로 재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다섯 가지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저희 IP 추적을 해봤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잡히는데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IP가 옮겨 다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는 가상화폐 채굴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가 유동 IP를 써야 돼요. 때로는 마스킹 작업이라고 하는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해커들로부터 거리 유지가 돼요. 가만히 IP가 도망가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요, 해커들의 장난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 채굴팀들은 다 유동 IP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알렉사 자료는 이 회사가 과연 글로벌로 나갔는가를 볼 때 여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CS 차이나 펀드라고 하는 회사가 그랬어요. 우리가 15개 국가에 나가 있고 앞으로도 뭐 10개국에 더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자리에서 이 알렉사를 찾아봤더니 노 데이터 없음으로 나와요. 그럼 거기는 뭘까요? 폰지입니다. 사기예요. 어떻게 글로벌로 벌써 15개 국가에 나가 있던 회사가 여기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알렉사에는 누가 올라와 있냐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글로벌 회사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 현대, LG, 두산 다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여기 유니시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사예요. 여기서 찾아보면 이 회사가 글로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 찾아보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일 좋아합니다. 보시는 대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 사우스아프리카, 호주, 이탈리아, 일본 등등 꽤 많은 나라들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 있죠? 눈 동그랗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얼마나 꺼만하면요, 밤에 안 보여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 벗고 다니면은 투명인간인 줄 알겠어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그 증거입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다는 증거고요. 세 번째, 이게 스캠 어드바이저예요. 스캠은 사기, 어드바이저는 충고자. 그래서 사기인지 아닌지 충고해주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신뢰도는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해요. 조금씩. 그런데 저희 회사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을 때가 92%예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대한민국 삼성이 100%였어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근데 지금 삼성도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9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비트클럽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유튜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자료를 왜 찾아볼까요? 글로벌로 나갔다고 하는데 한 나라에서만 데이터를 계속 올려요. 다른 나라들은 관심도 없고. 그럼 그게 뭐예요? 사기입니다.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여기에서도 올라오고 저기서도 올라오고 아랍에서도 올라오고 유럽에서도 올라오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실제 전 세계로 나가서 자기들이 데이터 올리는 거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이거를 확인하면 이 회사가 정말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재원 창출 능력. 과연 그러면 루마니아에서 채굴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채굴을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채굴을 했는지. 이 채굴 공장이고요. 이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가 500만원 정도 넘습니다. 비싼 건 1500만원짜리도 있고요. 이런 컴퓨터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수학 문제 풀면서 비트코인을 캐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비트클럽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했던 채굴 공장이에요. 이거 보시는 거 어떠세요? 믿음이 좀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기당하셨습니다. 이것만 보고 믿으면 사기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깡통인지 진짜 캐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소리 난다고 컴퓨터 있다고 얘가 캔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만 보고 와 정말이네? 그럼 사기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나스닥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블록체인은 어떤 회사가 올라가나 봤더니요, 비트코인을 정말 캐내는 회사가 거기에 기록이 돼요. 얼만큼 캤는지, 언제 캤는지, 누가 캤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확인하지 않고 이야 믿을만하다 그러면
사기당하시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무너진 회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비트클럽 들어보셨나요? 네. 비트클럽 짝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리더를 만났어요. 저한테 그래요. 비트코인을 캔대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혹시 죄송하지만 실례가 아니라면 비트코인을 캐는 자료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종이를 막 뒤적뒤적거려요. 이상하다. 어디 있었는데? 블록체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캔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3군데예요. 어쨌든 이 블록체인을 지금부터 확인할 거예요. 정말 캐고 정말 기록이 되고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게 블록체인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비트클럽 네트워크 있네요. 있죠? 안 보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요. 여기 계속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 이게 비트코인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비트코인 액수입니다. 금액. 현재 지금 캐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야 누가 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클릭하시면 마이닝 풀 통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캐고 있는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이 또 궁금해요. 어라? 전 세계에서 캔다면서 이거 왜 한글이냐? 해시율, 분포. 그럼 독일 사람들은 한국어로 봐야 되냐? 이거 사기네. 한국에서 했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스 분석을 해봐야 돼요. 소스 분석하면 IP가 어떤 국가에서 연결이 됐냐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어요. 그쵸? 다 나 같은 게 아니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실제 있는지 아까 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6월 달에 동영상 캡처를 한 거예요. 쭉 내리시다 보면 비트클럽 네트워크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 클릭을 하게 되면 언제 얼마큼을 캤는지 쭉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해시도 나오고 있고요. 16년 6월 26일, 6월 26일, 25일, 25일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캐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봤는데도 못 믿어요. 안 믿어진대요. 그럼 조상님 욕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나서 신랑도 그런 신랑 만나게 해주고 그러더니 이런 걸 만나게 조상님을 욕하십시오.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블록체인에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올라갔다는 건 전문가들도 인정을 다 합니다. 근데 비전문가들이 인정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그죠? 제가 여기다 수학 문제 몇 개 내볼까요? 푸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못 풀까요? 모르니까. 그래놓고 저건 아니래요. 아는 겁니다. 이 비트클럽이 올라간 블록체인은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활용하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블록체인에 비트클럽이 올라갔다면, 이 회사 정말 비트코인을 캐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를 처음에 대전에서 초청해주신 이현우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신데, 처음에는 이 아이슬란드에 이게 우리가 동영상으로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래. 야, 너 가봤냐? 가보기나 하고 말해라. 갔다 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얼마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아이슬란드 공장입니다. 갔다 오고 깜짝 놀랐대요. 주변 환경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아이슬란드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공장을. 갔다 온 공장이니까 이제 언제든지 사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보안시설이 엄청나다라고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기 때문에 카드가 있어야 모든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에 있고 이 건물 자체가 약 공장 대지가 5만 평이 넘어가는 굉장한 채굴 농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3세대 채굴기입니다. 아까 그건 2세대 채굴기. 한 단계 진보된 거죠.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문짝을 열고 들어갔더니 보시는 것처럼 채굴기들이 쭉 줄을 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3세대 채굴 아까보다 더 빨라요. 더 강력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비트클럽 네트워크 아이슬란드 공장입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직접 가봐야겠다. 그럼 가셔도 돼요. 그런데 직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신 한 6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잡고 여유 있게 갔다 오실 생각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사업 방법이에요. 과거에 금을 캐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가장 큰 부자가 된 건 미국 쪽이에요. 금을 대량으로 채굴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금을 캤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금을 캤을까요?
본인들끼리 모았어요. 야, 우리도 금융캐보자. 너 500만 원 내봐. 나 100만 원 낼게. 너 700만 원 내고, 너 280만 원 내고.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캡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너 100만 원 투자했지? 야, 자, 오늘